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은 닫혀있는 상자라든지 뚜껑이 닫힌 항아리를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니면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대충이라도 그게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인지 알아볼 수 있으실까요? 이번 이야기는 심해붕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심해붕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심해붕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신혼 때 있었던 일이고요. 20년 정도 지난 경험담입니다. 그때 돈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고, 그런 시기에 아내하고 눈이 맞아서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 집을 구하려는데 이래도 저래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집을 사려는 게 아니라 월세든 전세든 그냥 들어가려는데 조금만 맞으면, 그런데 뭐가 맞으면 또 뭐가 안 맞고, 또 뭐가 맞으면 또 뭐가 안 맞고, 그런 식으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중 잊고 있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네요. 잊고 있다라기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 부동산에서 본 집, 거기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두 분이 사는 집인데, 그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내놨었거든요. 그 집이 회사랑 거리도 있고 외곽 그 시골 비슷한 곳이었지만 월세도 아니고 전세도 아니고 그냥 집을 매각하는 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이 조건도 뭐 여러 가지로 맞고 해서 좋다고 하고 부동산 쪽에 전화를 기다렸고요. 그런데 낮에 연락을 준다고 한 전화가 저녁까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부동산에 갔더니 그 집에서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했었는데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건데, 그런데 다시 전화 온 이유가 거기 아들이 직접 다시 그 집을 내놨다고. 그래서 부동산에선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때 그 집에 가서 아들 만나서 집도 보고 얘기도 했었는데, 아들이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집을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미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아들 집에 갔는지 집에 없었고요. 그 집이 좀 오래된 집이었거든요. 70년대에 지어진 집. 그 1층 개인주택이었는데 그래도 방도 3개가 있었고 작지만 그 거실 주방까지 있는 집이었어요. 사실 그때 아파트는 꿈도 꾸지 못했었거든요. 오래된 집이지만, 그리고 여기저기 구걸하다시피 이제 도움을 받아서 빚으로 구입한 집이지만, 저희 예비 부부는 저희 집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다 가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인테리어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대학 때 서로 이제 학교는 다른 학교였는데 학생회 교류하면서 알게 된 형이었거든요. 그렇게 알게 된 뒤로는 학생 때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같이 술도 마시고 굉장히 친해진 형이었죠. 그 형이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진짜 잘 살아야 한다면서 제 형편 아니까 많이 도와줬었는데, 그때 인테리어랑 도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고마운 그런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거의 바깥쪽만 이제 신경을 쓰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런데도 당장 바깥 담장이나 그런 걸 손쓸 여력이 없었죠. 어쨌든 그 집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마음이 담긴 그런 집이었네요. 그런데 형이 공사 끝나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장실 쪽이, 그러니까 욕실이 그 습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원인을 알 수 없겠더래요. 문 맞은편 모서리에서 그 모서리 쪽이, 그 모서리와 모서리가 이어진 쪽이 벽 아래쪽을 타고 쭉 계속 젖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하고 같이 보니까 바깥쪽 뒷뜰하고 이어진 그 벽 바닥 부분이 진짜 축축하게 이렇게 보일 정도로 젖어서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 온천 터지는 거 아니냐고, 그럼 떼돈 버는 거라고 뭐 그런 농담까지 주고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형이 배관 쪽에 연락 한번 해보라고. 형은 이제 배관은 모른다면서 말이죠. 당시 우린 예비 부부였고, 이제 결혼식 전 예비 부부였고, 아내는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저 혼자 먼저 그 집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입주를 하고, 그땐 침대도 없어서 자려고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싱크대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소리 아시죠? 싱크대에 이제 물이 똑똑 떨어져서 울리는 그런 소리. 집에 저 혼자 있어서 조용하고 집에 또 가구도 없고 텅텅 빈 집이라서 그런지 그 소리가 울리면서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는데 뭐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싱크대 앞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싱크대 수도가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으면 싱크대에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없어. 물이 떨어진 흔적이 없더라고요. 싱크대는 마른 상태였어요. 이상하다, 분명 들었는데. 그리고 그런 경우가 이후에 몇 번 더 있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피곤해서 잘못 들었나 했던 적도 몇 번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샤워실 수도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사용하고 확실히 잠갔는데 그 샤워기가 달린 수도꼭지 있잖아요.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쪼르륵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관이 녹슨 것처럼 녹물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때 형이 이제 집이 너무 오래된 집이면 배관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벽하고 해서 빨리 그 배관 쪽으로 알아보라는 그런 말도 하면서요. 사실 저도 형 말 듣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거는 뭐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했었고, 물을 틀어놓으면 다시 맑아져서 그 처음엔 집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형 말처럼. 그래서 그것도 별로 고민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저 혼자 그 집에서 지내고 있던 중에, 그때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정을 넘기진 않은 시간이었어요. 잠을 자는데 뭔가 얼굴 위에 있는 것처럼 얼굴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뭔가 축축하고 차가운 그런 뭔가가 제 얼굴에서 살살 움직이는, 그래서 그게 움직일 때마다 간지러운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위압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전 죽은 듯이 숨까지 참아가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제 입 쪽으로 오더니 제 입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깨어있었지만, 눈만 감고서 이제 깨어있었지만 그렇게 누워있던 제가 급하게 일어났고 말이죠. 그렇게 일어난 그때 제 상태는 이제 상체만 일어난 상태였고요. 그리고 제 앞엔 분명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건 거꾸로 된 상태로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천장을 향한 상태로 바로 제 코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있었어요. 길게 축 늘어진 머리카락을 하고는 제 코앞에 얼굴을 들이댄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건 비릿한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고 있었는데요. 그게 생선 비린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기분이 묘하게 나쁜 그런 비릿한 냄새였거든요. 그때 제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불로 다시 이제 나자빠졌는데, 그렇게 나자빠지니까 그건 천장에 매달린 채로 절 보면서 막 웃더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가구나 그런 게 없어서요. 심지어 TV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웃는 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리더라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한참을 웃더니 그 세워두는 옷걸이 있잖아요. 그때 방 안에 유일한 가구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거였는데, 그 세워둔 옷걸이 쪽으로 안개처럼 흘러가듯이 그렇게 다가가더니 거기 걸린 제 옷들에 코를 들이대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마치 그 개가 냄새를 맡는 듯 킁킁거리기 시작했고요. 뭔가를 찾는 건지 그렇게 킁킁거리다가 쓱 사라지더라고요. 순간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녹아내리듯이 쓱 하고, 전 그걸 보고 다시 눈을 떴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눈을 뜨니까 그때가 아침이더라고요. 전 이불 밖으로 나와서는 이제 방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가위구나, 내가 꿈을 꾼 거구나 했거든요. 진짜 일어나서도 그 개운하지 않고 살 떨리는 그런 기분. 그리고 아내가 집으로 온다고 해서 마중 나오라고 해서 그 아내 데리러 가려고 나가는 길이었는데, 옆집 대문 앞에 그 의자가 있었거든요. 기다란 그 나무 의자였는데 거기 동네 어르신들이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전에도 공사하고 그럴 때 거기 앉아들 계시길래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음료수랑 간식거리도 좀 사서 돌리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면을 튼 할머니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는데 어르신들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옆집 할머니가 아내가 왔냐고, 밤에 아내가 너무 크게 웃더라고. 밤잠이 없어서 어렵게 잠드는데 그렇게 너무 크게 웃으면 다시 깬다고.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아직까지 깨어있다고 그렇게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라고, 지금 아내 데리러 가는 길이라고, 간밤에 집에는 이제 저 혼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얼굴을 서로 맞대고는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제 머릿속엔 밤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여자 웃음소리, 그럼 그게 꿈이 아니었던 거야? 이제 아내를 만나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때도 계속 그 생각에 빠져서 사고도 날 뻔했는데, 계속 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아내가 무슨 일 있냐고 했었죠. 전 그때 말해서 좋은 거 없다고, 좋을 거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별일 아니라고 그냥 넘어갔고요.
그리고 아내랑 같이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동네 할머님들은 옆집 할머니 댁 그 문 앞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요. 우리 부부가 이제 그땐 예비 부부죠. 우리 부부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더니 또 뭐라고 막 수근수근. 그런 상황에서 우린 집에 들어갔고 아내는 이제 집안 여기저기 둘러보고 굉장히 좋아하다가 제 옷들 정리라도 좀 해야겠다고 그때 옷 가방을 그 욕실 옆에 작은 방에 뒀었거든요. 그 옷 가방을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다고 그 작은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전 그때 여유도 없고 뭐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 날은 외식도 할 만한데 그 사정이 그래서 제가 짜파게티 요리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띄우려고요. 그러면서 짜파게티를 끓이려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렇게 라면을 끓이려고 전 주방에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리 좀 와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면 넣어야 된다고, 물 끓여서 면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됐다고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 끄고 이제 방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아직 열지 않은 그 옷가방을 열고 옷들을 꺼냈는데 그게 옷들이 죄다 곰팡이가 피어있더라고요. 왜 오래된 옷들은 딱딱하게 이렇게 굳는다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돼서 옷이 이제 허옇게 곰팡이가 끼고 그러잖아요. 그 곰팡이 가루? 곰팡이 가루 같은 게 끼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딱딱하게 굳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내가 보기에도 얼마 전에 세탁을 한 옷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허옇게 곰팡이 그 가루 같은 그 허연 게 묻어 있더라는 거죠. 그때 아내는 대체 뭐 옷 관리를 어떻게 했냐는 것부터 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그래서 전 그거 제가 본가에서 나올 때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온 거라고. 그 집에 오기 전에 세탁한 거 가지고 온 옷이라고. 오래된 옷들 아니라고. 그리고 누가 가방에 오래 그렇게 옷을 넣어두겠냐고.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집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이상한 일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 실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다.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까 들어올 때 그 할머니들이 어쩌고저쩌고 한 게 우리 집 얘기 같더라라고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아내가 담력이 저보다 좀 더 강하긴 한데 그런데 그때 아내는 그 말을 듣다가 말을 끊으면서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뭐 애들같이 왜 그러냐는 식으로 그냥 웃고는 가볍게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 제가 말하면서도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요. 아내가 안방 옷걸이에 걸어둔 옷을 보면서 놀라더라고요. 옷걸이에 걸어둔 옷이 다 축축하게 젖어 있다고 말이죠. 전 전날 밤에 본 그 이상한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옷걸이에 코를 대고 뭔가를 찾는 건지 그 킁킁거리던 모습. 그래서 달려가서 다른 것들을 만져보니까 그것들도 모두 축축해진 상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여자가 무섭다라기보다는 제 조건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좀 없는 현실이라 그래서 그런 이상한 집을 신혼집으로 구해준 게 미안해지고 또 화도 나더라고요. 전 혹시나 어르신들이 계실까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뭔가를 알고 계실까 하고 바로 집 밖으로 나갔는데 역시나 그날도 옆집 대문 앞에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이제 애써 웃으면서 그 할머니들을 혹시 뭐라도 알고 계시냐고, 집에 있는 옷들이 곰팡이가 생기고 걸어놓은 옷들이 다 축축하게 젖어 있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요. 뭐 밤에 귀신 같은 거라든지 뭐 이상한 얘기들은 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망설이거나 이렇게 피하는 거 없이 오히려 서로 앞다퉈서 이제 얘기를 하려는 듯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에 그 전에 살던 할머니가 그 무당이었다고요.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구나.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무당도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무당이 살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요? 그게 왜요? 라고 했더니 또 서로들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할머니들이 막 다들 그러니까 도통 무슨 말씀들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옆집 할머니가 다들 좀 가만히들 좀 있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을 하셨어요. 지금 이사간 할아버지네는 아들, 딸, 자식이 둘에 할머니는 젊어서 동네에서 그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었는데요. 둘째 딸이 집안 식구들에게 이제 뭐 시집을 가니 많이 하던 그 터에 동네 입구 도로에서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고 그리고 그 뒤로 할머니는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딸이 죽은 뒤엔 그렇게 정신이 맑지 않으니까 물론 무당일도 못하고 말이죠. 문제는 할머니들도 언제부터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알고 계신 때가 서로 엇갈리더라고요.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말이죠.
어쨌든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용케 찾아내는지 그 할머니가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죽은 동물들 그 사체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몸통만한 그 항아리를 땅에 묻어두고는 그걸 거기에 넣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냄새가 엄청나겠죠? 그때도 냄새가 어마무시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러면 신고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미안하다면서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긴 했나 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뒤로는 냄새도 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묻었던 곳이 지금 집 뒤뜰, 그러니까 화장실 바깥쪽 벽이 있는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건 할아버지가 그 항아리를 어떻게 한 뒤로 할머니는 완전히 실성한 사람이 돼서는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매일 밤 자기 딸이 자기를 보러 온다고, 그리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옷을 잡고 막 울다 웃다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할머니 사정을 아니까 뭐 그래요 하고 대꾸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그리고 다른 말은 그 할머니가 딸한테 이제 신내림 가는 거를 피하려고 시집을 보내려고 했다느니 또 아니라고, 그 반대라서 딸이 시집을 가려고 했던 거라느니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할머니들 말이고요. 어쨌든 그러다 할아버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 정도라는 걸 결혼하고 따로 나가서 살던 아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 집 아들이 그걸 안 뒤엔 부모님 댁에 이제 계속 찾아오다가 나중엔 형편이 됐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에 저희가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된 거고요. 그런데 할머니 중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가지고 온 동물들이 죄다 성치 못한 상태였다고 말이죠. 말하자면 그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 같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할머니들이 그걸 당신이 봤니 뭐 못 봤니 하던데, 어쨌든 전 그 말을 듣고 이제 찝찝해서 인사드리고 바로 집으로 와서 화장실 벽이 있는 그 뒷뜰로 갔었네요. 그리고 거길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화장실 그 벽에 붙은 흙이 주변 흙과는 확실히 다른 그 흙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흙색이 완전히 다른. 그리고 할머니들이 말한 항아리가 진짜 있나 확인도 할 겸 그게 사실이라면 혹시 그냥 그 항아리를 두고 뚜껑만 막아둔 걸로 수습한 건 아닌가, 뭐 이런 그땐 진짜 복잡한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길 파봤는데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렇게 땅을 파도 항아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면 이제 아내한테도 숨기지 말고 일단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들어가서 제가 할머니들에게 들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같이 있겠다고요. 마음은 좋은데 차마 그래? 그럼 그래 이러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터미널까지 바래다 준 뒤에 다시 저 혼자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봤죠. 이런 미신 같은 걸로 뭐 부동산에 말해서 전 주인을 찾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뭐 무슨 큰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전 그날 인테리어를 해준 형한테 전화를 했고, 그리고 저녁에 형이 집에 왔고, 그리고 형하고 한잔하면서 또 얘기를 이어갔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거든요. 그 형이 이제 그 말을 듣더니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랜턴 들고 그 뒷뜰에 있는 그 화장실 벽 닿은 거길 갔었죠. 그 형이 한참을 보더니 그래요. 제 말처럼 흙도 이상하고 색깔이 서로 다르고 욕실에 그 물기가 마르지 않고 계속 습기가 붙어있는 것도 그 흙들이 있는 그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저없이 돈 먼저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냥 다른 데 찾아보고 빨리 이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전 그 집도 죽어라 이제 구걸해서 구한 집이고 뭐 또 다른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사를 간다고 해도 이사 비용도 없었고요. 그래서 좀 더 살아보겠다고 하고 그냥 살기로 했었죠. 그리고 한동안 그런 게 가끔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고 나중엔 거실에서도 그 달그락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나더라고요. 그 덕에 결혼 날짜랑 다 잡고 했으니까 결혼은 했는데 잠깐이지만 독서 공방을 했었고요. 저도 사실 겁이 아예 안 나진 않았는데 근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입에 담기 좀 그렇고 말로 하기도 그렇지만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나고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귀신이건 뭐건 간에 그냥 패주고 싶더라고요. 뭐 능력 있는 다른 분들이거나 뭐 부동산이든 뭐든 방법을 아는 분들이라면
그때 뭘 어떻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렇게 그냥 몸으로 때우고 버티는 거, 그게 정말 최선이었어요. 그러던 중 형이 공사하다 알게 된 사람 중에 그 남자 분당이 있어서 그 남자한테 이제 혹시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재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봤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있었던 일들 다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앞뒤 뭐 다른 말 없이 자기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조건이 좋은 것 같다면서 자기가 그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당이 그 집을 자기한테 팔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저야 그 말 듣고 땡큐였죠. 그래서 전 부동산에도 상황 얘기하고 처음엔 공인중개사가 웃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아쉬운 건 저니까 그래서 저도 그러게요, 사는 게 그러네요 하면서 억지로 웃었던 기억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자세하고 전문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공인중개사가 처리를 잘해줘서 일이 잘 해결됐고요. 그리고 그때 전 짐도 없었거든요. 진짜 옷 몇 가지에 식기 몇 개, 뭐 빨래도 손빨래 하던 터라 계약 마친 뒤에 바로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님 댁에 이제 있으면서 바로 방 작은 거 잡고, 그리고 바로 부모님 댁에서 나와서 거기서 신혼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후엔 더 이상 그 집에 갈 일이나 뭐 무속인을 제가 볼 일은 없었죠. 그런데 이후에 형이 그 인테리어 문제로 무당을 만나기로 하고 그 집에 갔는데 그때 그 무당이 이사를 오는지 이삿짐들이 들어왔다네요. 그리고 그때 그 남자 무당도 형하고 이제 약속이 돼서 들어가는 길에 만났는데 손에 자꾸 짙은 그 젓갈색 항아리를 들고 있더래요. 다른 이삿짐들은 다 이삿짐 센터에서 나르는데 그 항아리만큼은 직접 가지고 들어가려고 이제 무당이 손에 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형이 그 항아리를 보고 잠깐 서 있으니까 서 있는데 무속인이 그런 형을 보더니 형과 항아리를 이렇게 교차로 보면서 슬쩍 웃더래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형도 뭐 물어볼 그런 상황이나 분위기는 아니라서 말았다는데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무당이 형한테 하는 말이 욕실에 습기 차는 그 벽 쪽에 따로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그 항아리를 놓아둘 장소로 말이죠. 심해붕어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다른 궁금한 것들도 많지만 남자 무속인이 그 집이 자기한테 조건이 맞는다라? 조건이라면 무슨 조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항아리, 그걸 습기가 늘 있는 화장실 벽 구석에 놓으려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